만약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는 진돗가의 한 마리가 온 동네를 그렇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모든 것은 시장 좌판 아래에서 들려온 작은 낑낑거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고픈 들개이겠거니 가엾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의 눈빛은 단순한 허기를 넘어선 무언가 절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백구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호떡이 아니라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백구는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에게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알리려 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한겨울 시장의 작은 호떡 좌판에서 시작된 기적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 바람이 뼈를 내는 듯한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재래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를 띠었지만 그 활기마저도 매서운 추위에 금세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날도 어김없이 시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신의 작은 호떡 좌판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에게 이 좌판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반죽을 숙성시키고 달콤한 흑설탕 소를 채워 기름 두른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내는 손길은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퍼져나가는 달콤한 계피 향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잠시나마 멈추게 하는 마법과도 같았죠. 하지만 IMF 외환위기 시절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시작했던 이 호떡 장사는 이제 할머니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제가 한 뒤로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낡은 좌판과 시장 상인들이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때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뜨거운 철판 앞에서 연신 호떡을 뒤집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호떡 2개만 주세요. 설탕 많이 넣어 주시고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앳된 목소리에 할머니의 입계에도 잠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좌판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걸까요? 새하얀 털을 가진 백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하얀 털 때문에 백구라고 부르기에 안성맞춤인 개였습니다. 하지만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바들바들 떠는 몸은 깡말라 있었고 털은 군데군데 더러운 흙먼지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녀석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은 단순한 배고픔을 호소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가, 배고파서 왔니?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구운 따끈한 호떡 하나를 집어 종이컵에 담아 백구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굶주린 들개라면 허겁지겁 달려들어 먹어 치울 법도 한데 녀석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백구는 호떡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할머니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 고개를 작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앞발 하나를 들어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툭툭 건드리고는 시장의 출구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와 달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개가, 그것도 처음 보는 떠돌이 개가 마치 사람처럼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돗개는 우리나라 토종견 중에서도 유난히 주인을 잘 따르고 영리하기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진돗개가 주인의 묘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백구의 행동은 그런 충성심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묘한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참 별일이네. 호떡을 줬는데 먹지도 않고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김 사장이 신기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목이 마른가 싶어 물 한 그릇을 떠다 주었지만 백구는 물에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무언가를 애타게 조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차마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의 인파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백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님에게 호떡을 팔 때면 조용히 기다렸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 다시 애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끈질긴 기다림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체 이 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한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좌판을 정리할 때까지도 백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 골목,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백구의 하얀 실루엣은 유난히도 처연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 영리한 백구가 할머니에게 전하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슬픈 눈빛 뒤에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이미 좌판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어디서 추위를 피했는지 녀석의 하얀 털 위에는 차가운 서리가 희끗희끗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은 영락없는 애교 많은 강아지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은 슬픔과 무언의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녀석이 마음에 걸려 잠을 설쳤습니다. 어쩌면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강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면 주인이 내다버린 유기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따뜻한 물에 사료를 말아 백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백구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사료 그릇의 냄새를 한번 킁킁 맡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리고는 다시 할머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이 앞발로 할머니를 툭툭 건드리고 시장 출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따라오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아가, 대체 왜 그러니? 배고프지 않니? 이거라도 좀 먹으렴. 할머니가 애타는 마음에 사료 그릇을 녀석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지만 백구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는 괜찮으니 제발 다른 급한 일부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연민을 넘어 기묘한 호기심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막 시작해야 하는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렴.
할머니가 장사 끝나고 꼭 가볼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꼭 들어줄게.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백구는 더 이상 보채지 않고 다시 좌판 아래에 얌전히 엎드렸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따라 호떡을 찾는 손님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좌판 아래 웅크리고 있는 백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녀석은 정말 신기한 개였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혹시나 방해가 될까 싶어 좌판 깊숙이 몸을 숨겼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 다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영리하고 기특한지 할머니는 자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할머니는 다시 한번 호떡을 구워 백구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컵이 아니라 비닐봉지에 담아서였습니다. 야, 이거라도 물고 가렴. 내 주인이 있는 거니 주인이 배고픈 거라면 이걸 가져다 주렴. 할머니는 무심코 말을 던졌지만 그 순간 백구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할머니가 내민 호떡 봉지를 입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뜨거운 호떡의 온기가 느껴질 텐데도 녀석은 미동도 없이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소중하게 봉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구는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호떡 봉지를 입에 문 채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제발 저를 따라와 주세요 라는 강한 의지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녀석은 앞발로 땅을 긁으며 낑낑거렸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시장 출구 쪽으로 몇 발짝 앞서 나가다 다시 뒤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숙련된 가이드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백구의 이상한 부탁 뒤에는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의 지능은 3살 아이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기억하고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있죠. 하지만 이 백구가 보여주는 행동은 단순한 지능을 넘어 깊은 공감과 목적의식이 느껴지는 거의 인간에 가까운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려는 필사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그 더러운 들개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길 건너편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깔끔을 떠는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시장에 떠돌이 개가 나타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백구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이 더러운 놈아. 어딜 와서 장사를 방해해. 그 위협적인 행동에 백구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입에 문 호떡 봉지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이 작은 생명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까지 험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이 백구가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백구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를 그리고 녀석이 전하려는 절박한 메시지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백구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호떡을 물고 가려던 곳에는 대체 누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
박 사장, 왜 애먼 개한테 화풀이를 하고 그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소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던 할머니의 예상 밖의 반응에 박 사장은 물론 주변에서 구경하던 상인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사장은 어이가 마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풀이라니요. 할머니, 저런 들개들이 시장에 들끓으면 손님들이 오겠어요. 위생에도 안 좋고 혹시라도 사람을 물기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다 우리 시장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박 사장 말이 맞아요. 요즘 구청에서도 들가에 단속 나온다고 하던데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요. 할머니, 정 주려거든 집에 데려가서 키우시든가요? 장사하는 곳에 저렇게 두는 건 좀 아니죠. 야박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모두의 생계가 걸린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고 정체 모를 떠돌이 개 한 마리에게 무한정 온정을 베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백구가 그저 더러운 들개가 아니라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얘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자꾸 나한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한다고요. 저 눈 좀 봐요. 저게 그냥 배고픈 개의 눈으로 보여요.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에는 박 사장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떡 봉지를 굳게 문 채 할머니의 등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망울에는 공포와 함께 제발 자신의 뜻을 알아달라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몇몇 상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할머니 좌판 옆에서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해온 강 씨, 아주머니는 치근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계속 저러고 있긴 했어요. 할머니가 주는 걸 먹지도 않고 계속 어딘가로 가자고 보채는 것 같던데 꼭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강 씨,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백구를 향한 경계심과 의심을 넘어 작은 호기심과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가 사람처럼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수십 년간 시장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온 상인들은 때로는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물들은 사람보다 직감이 발달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도 한다는 속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4년 동남아 쓰나미 사태 당시 코끼리나 개와 같은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여 미리 대피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어쩌면 이 백구도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미리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동네의 시선이 동정과 의심으로 엇갈리는 사이 박 사장은 여전히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연은 무슨 놈의 사연? 배고프니까 저러는 거겠죠. 할머니, 괜히 정주지 마세요.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획 돌아서 자신의 가게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쌀쌀맞은 태도의 분위기는 다시 어색해졌지만 아무도 더 이상 백구를 내쫓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가면서도 흘깃흘깃 할머니와 백구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소동은 단순히 떠돌이개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사람들의 양심과 인정을 시험하는 작은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믿고 옹호해준 강 씨, 아주머니에게 고마움의 눈빛을 보낸 뒤 다시 백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소동 동안에도 녀석은 한시도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백구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돕는 차원을 넘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과도 같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제 아무도 널 못 살게 굴지 못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곧 따라 나설 테니 백구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몸을 맡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백구가 이끄는 곳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장 사람들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할머니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제 곧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소란이 잦아들고 할머니는 다시 철판 앞에 섰지만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깊고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의 저편, 아주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25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민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다며 그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두 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와 시장 좌판에 쪼그리고 앉아 호떡을 받아 먹으며 엄마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쓰던 착하고 다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에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울었고 한동안은 삶의 의미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할머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진 차에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찬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사무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는 백구의 눈빛 속에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할머니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그 눈망울,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애만 태우는 듯한 그 애절함, 그것은 마치 사고 직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는 평생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백구는 하늘에 있는 아들이 자신에게 보낸 작은 사자가 아닐까. 할머니는 터무니없는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때로는 세상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동물이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죽은 조상이 새로 환생하여 가족의 곁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흔한 민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주인을 지키고 영적인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백구를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할머니의 곁을 맴돌며 마치 경호원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듬직한 모습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아들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숨겨진 아픔을 시장 사람들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 많은 할머니가 떠돌이 개를 불쌍히 여겨 유난히 챙긴다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백구는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텅 비어있던 마음의 한 구석을 채워주는 아들과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녀석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백구가 아들의 영혼이 깃든 존재라면 녀석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은 10년 전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미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좌판을 얻고 백구를 따라 나서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오늘은 일찍 장사를 접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을 할머니였지만 오늘은 돈 몇 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반죽과 재료들을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집 강씨,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벌써 들어가시게요? 오늘 장사 잘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좀 급한 볼일이 생겨서 내일 일찍 나와야지. 할머니의 시선은 어느새 백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녀석은 할머니가 장사를 접는 것을 보고는 이제 곧 자신을 따라 나서 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백구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 네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주마. 그러니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다오.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자 새로운 인연에 대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이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백구가 이끄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할머니가 막 좌판 정리를 끝내고 일어서려던 찰나 아까 그 생선가게 박 사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청에서 나왔다는 파란색 완장을 찬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박 사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백구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게입니다. 어제부터 시장에 나타나서 영업을 방해하고 위생을 해치는 놈입니다. 당장 잡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고 다시 한번 모든 상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익숙하다는 듯 올가미가 달린 긴 막대를 들고 천천히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서늘한 쇠붙이를 본 백구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깽, 깽. 그 소리는 절박한 구조 신호처럼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할머니의 등 뒤로 파고들며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입에 문 호떡 봉지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안 돼요. 이 애는 사나운 개가 아니에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양팔을 벌려 백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작은 백구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단속반원 중 한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비켜주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이 개의 보호자요. 내 개를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잡아가려고 해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뭐야,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백구를 자신에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말에 가장 놀란 것은 박 사장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개라고요. 어제는 처음 보는 들개라면서요. 그는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개 때문에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그의 날선 비난의 할머니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 당신은 저 개의 눈을 제대로 본 적 있소? 저 아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지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본 적 있냐는 말이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는 않소. 나는 오늘 이 아이를 따라가 볼 겁니다. 이 아이가 왜 그토록 나를 애타게 찾았는지 그 이유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더 이상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마시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외침에 시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할머니의 편을 들지는 못했지만 박 사장의 편을 드는 사람도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할머니의 결연한 표정과 그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작은 백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약한 존재를 지키려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시장 구석의 초라한 호떡 장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감한 투사와도 같았습니다. 단속 반원들도 더 이상 강압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들 역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뿐 마음 한구석에는 측은지심이 남아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옆집 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채소 좌판에서 배추 한 포기를 들고 나오더니 박 사장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박 사장, 그만 좀 해. 할머니 말씀이 맞잖아. 저 개가 당신한테 무슨 큰 피해를 줬다고 그렇게까지 못 살게 굴어. 오늘 당신 생선이 안 팔린 게 저 개 탓이야.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박 사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어서 시장 상인회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와 단속 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만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시죠. 이 문제는 저희 시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박 할머니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한번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상인회장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박 사장도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별 수 없다는 듯 철수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도와준 상인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 뒤 백구를 돌아보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백구의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백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시장 사람들에 대한 의리이자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목에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묶어주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목줄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이 개는 내 개라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이 용기 있는 결심은 어떤 운명을 불러올까요? 백구가 이끄는 낯선 길 위에서 할머니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운명의 발걸음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소란이 잦아들자 할머니는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아있던 호떡 몇 개를 비닐봉지에 더 담고 좌판에는 오늘 하루 쉽니다 라는 투박한 글씨를 쓴 종이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백구의 목에 묶어둔 손수건 끝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야, 아가, 이제 가자. 네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할머니를 데려다 주렴.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백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입에는 여전히 아까 그 호떡 봉지를 소중하게 물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단호하고 빨랐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가빠올 정도로 빠른 백구의 걸음을 놓치지 않으려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을 벗어난 백구는 익숙한 큰 길이 아닌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십 년간 이 동네에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골목 안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양옆으로는 낡고 허름한 주택들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창문이 깨져 있거나 대문이 녹슬어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 대체 누가 산단 말인가? 할머니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앞서가는 백구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백구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사려 깊은 행동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녀석에 대한 믿음을 굳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백구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녀석은 이제 할머니를 기다려주지 않고 저만치 앞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백구의 하얀 꼬리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가, 같이 가. 할미 힘들다. 할머니의 외침에도 백구는 잠시 멈칫할 뿐 다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녀석의 마음속에는 지금 할머니를 챙기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백구의 주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할머니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할머니는 자신의 늙은 몸을 탓하며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백구를 뒤쫓는 동안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백구의 주인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 119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 낯선 동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순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들 민수가 살아있을 때 운동회에서 달리게 하는 아들을 응원하며 함께 달렸던 그날 이후로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백구를 따라가는 길은 마치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인가 싶으면 담벼락 사이에 난 좁은 틈으로 길이 이어졌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시간이 멈춘 듯한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백구의 주인도 이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들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방향 감각과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찾아온 개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 백구 역시 이 복잡한 골목길을 자신의 집처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녀석이 이 길을 수없이 오갔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앞서가던 백구가 한 허름한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채로 할머니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그 짖음은 평소의 낑낑거림과는 다른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다 왔어요. 할머니, 바로 여기에요. 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백구가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이끈 그 집 안에는 누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곧 이 모든 미스터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문 뒤에 숨겨진 광경은 할머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백구가 멈춰선 곳은 미로 갔던 골목길의 가장 막다른 곳에 위치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반쯤 떨어져 나갔고 담벼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당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사가버린 장독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고 생각할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스산한 겨울바람이 부서진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와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대체 이런 곳에 누가 산단 말인가? 할머니의 마음속에 의구심과 함께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에 물고 있던 호떡 봉지를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달아빠진 나무 현관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문틈에 코를 박고 안에 기척을 살피는 듯 킁킁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집을 비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충견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녀석의 행동을 통해 할머니는 이 허름한 집이 바로 백구의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 안에 녀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이 벗겨진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낡은 신문지로 가려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계세요.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세요. 안에 누구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백구 주인 어른 계십니까? 하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앞발로 현관문을 미친 듯이 긁어대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썼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에 할머니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에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말입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힘껏 당겨보았지만 안에서 잠겨 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켜보렴. 아가. 할머니는 백구를 옆으로 밀치고 깡마른 몸 전체를 실어 문에 부딪혔습니다. 콩. 낡은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그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집 옆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벼락 아래 개 한 마리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한 작은 구멍 앞에서 멈춰서서 할머니를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구멍은 아마도 백구가 평소에 드나들던 개구멍인 듯 했습니다. 개들은 종종 자신만의 비밀 통로를 만들어두는 습성이 있는데 이 백구의 영리함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할머니가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작았습니다. 할머니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자 백구는 다시 현관문 쪽으로 달려와 이번에는 문 아래쪽의 틈새를 앞발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문짝의 일부가 썩어 없어져 제법 큰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백구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녀석은 할머니에게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문틈으로 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서서히 집안의 풍경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문틈으로 본 집안의 광경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그 어떤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 싸늘한 냉기가 가득한 방바닥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노인의 주변에는 먹다 남은 약 봉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할머니는 순간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백구가 왜 그토록 애처롭게 도움을 청했는지, 왜 호떡을 먹지 않고 그저 물고만 있었는지, 이 모든 행동은 바로 쓰러져 있는 자신의 주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저 노인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요? 할머니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렸고 심장은 공포와 연민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시가 급했습니다. 1분 1초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본 충격적인 광경에 할머니는 잠시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곧 정신을 차리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주변의 도움을 청했지만 낡고 인적 드문 골목길에는 할머니의 절박한 외침에 답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백구만이 할머니의 옆에서 덩달아 지저대며 불안하게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걸고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던 전화기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최신 스마트폰보다도 소중한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듬거리는 손가락으로 벨트구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네, 메식구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침착한 교환원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자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시장 뒤쪽 골목인데 집 주소를 모르겠어요. 아주 낡고 허름한 집이에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환원은 즉시 위치 추적을 시도하는 한편 주변에 가장 큰 건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골목 어귀에 낡은 교회가 하나 있었고
할머니는 그 교회의 이름을 간신히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출동할 테니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문을 열 준비를 해주세요. 교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는 할머니에게 마치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 노인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곧 구급차가 와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 간절한 외침이 들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쓰러져 있던 노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할머니에게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생기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할머니는 다시 한번 문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요령을 부려 낡아서 삐걱거리는 문짝의 아래쪽을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문고리를 지탱하던 낡은 나무 조각이 부서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백구가 가장 먼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주인의 얼굴을 핥고 옷자락을 물어 잡아당기며 어떻게든 주인을 깨워보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애처로웠습니다. 할머니도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노인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살을 애는 듯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는 꺼진 지 오래인 듯했고 변변한 난방기구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할머니는 노인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차가운 방에 홀로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구급대원 2명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상태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 주사를 놓는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환자분, 저혈당 쇼크에 저천증이 심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한 대원의 외침과 함께 노인은 들것에 실려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와 백구는 그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구급차에 노인이 실리는 순간까지 백구는 단 한시도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다시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기 시작하자 백구는 마치 미친 듯이 그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듯한 그 절박한 모습에 할머니와 구급대원들은 물론 소리를 듣고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과연 백구의 주인인 김 노인은 무사히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충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간 자리에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백구가 구급차를 쫓아 사라진 골목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싸늘한 냉기와 코끝을 맴도는 방 안의 퀴퀴한 냄새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그 허름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느라 어지러워진 방안은 노인의 고독하고 힘겨웠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공간, 벽지는 습기에 젖어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샜는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세간살이라고는 낡은 밥상과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차마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 백구가 고이 내려놓았던 호떡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온기가 조금 남아있는 호떡 봉지를 집어드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까짓 호떡 하나가 뭐라고? 백구는 자신의 주인을 살리기 위해 이 차갑고 딱딱해져 버렸을 호떡 하나를 얻기 위해 이틀 동안이나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자신에게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생명체의 거대하고 숭고한 사랑 앞에서 할머니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할머니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할머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구급차 소리를 듣고 나온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 집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주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그 노인의 이름이 김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쩐지 어전을 통 보이질 않더라니. 결국 일이 터졌구먼. 그 양반 혼자 산 지 10년도 넘었을 거야. 자식들도 다 외면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양반인데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김 노인의 기구한 사연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노인은 젊었을 때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제법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장성한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며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후로 김 노인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고 5년 전 이곳 철거 직전에 낡은 집에 겨우 몸을 누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3년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백구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비참했지만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어린 강아지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김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밥 한 숟가락을 떼어주며 백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백구는 김 노인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양반 입버릇처럼 말했어. 저 백구 없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식들보다 100배는 낫다고.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김 할아버지. 몸이 안 좋아도 백구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폐지 주우러 다니셨어요. 백구도 어찌나 영리한지 할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옆에서 밤새도록 낑낑거리며 간호했다니까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김 노인과 백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는지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김 노인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백구가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인과 개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소외되고 잊혀가는 이웃들의 이야기였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피어나는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김 노인이 실려간 병원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조력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그리고 주인과 헤어진 백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김 노인이 실려간 시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김 노인은 무사할까?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홀로 남겨질 백구는 어떡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혼잡했습니다. 다급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과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의 불안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김 노인의 안부를 물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면회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망견자실한 채 응급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저분 아니세요? 아까 그 개 주인 할아버지 신고해 주신 분? 누군가 할머니를 아는 체하며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김 노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할머니께서 빨리 발견하고 신고해 주신 덕분입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백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백구,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더군요.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백구는 병원 정문에 도착해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응급실 창문 밖에서 하염없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통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백구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 간호사가 물과 사료를 챙겨주었고 지금은 병원 화단 구석에서 주인이 나오기만을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구급대원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그가 알려준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화단 한쪽 구석에 백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헤어진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녀석은 그새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털, 지쳐서 반쯤 감긴 눈, 그리고 축 처진 꼬리. 하지만 응급실 쪽을 향한 시선만은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대견한지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아가, 고생 많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 주인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백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낑낑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서럽고도 안쓰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충성스럽고 영리한 개가 또 있을까요? 흔히들 인간은 개를 배신해도 개는 절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개의 조상인 늑대는 무리 생활을 통해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동료를 보호하는 본능을 DNA에 각인시켰고, 이러한 특성이 인간과 함께 살게 된 계획에도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구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사랑과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하려 한 백구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인간의 이야기보다도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백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있을 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 환자분 보호자 안 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 그것이 바로 김노인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분 이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의사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의사의 입에서 나올 말은 무엇일까요? 김노인은 정말로 의식을 회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할머니와 백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한마디에 모두의 숨막히는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잠시 할머니의 얼굴을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의식을 찾았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 다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 노인은 오랜 영양실조와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저혈당 쇼크가 온 것이었고 저천증까지 겹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현재 급한 불은 껐지만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너무나 쇠약해져 있어 앞으로의 경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삶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평소에 자주 드시던 음식이나 좋아하시던 게 있었을까요? 지금은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환자분께서 통식사를 하려 하지 않으셔서요. 의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호떡 봉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설마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강렬한 추측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분이 호떡을 좋아하지는 않았을까요? 할머니의 뜬금없는 질문에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환자분께서 의식을 찾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호떡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잠꼬대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백구가 왜 그토록 호떡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김 노인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 어쩌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던 음식이 바로 호떡이었던 것입니다. 백구는 주인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주인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시장의 호떡 좌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호떡이 주인의 기력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이 기막힌 사연 앞에서 할머니는 물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낱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개의 지극한 충성심과 사랑이 첨단 의료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환자의 마음을 움직일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병원 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백구를 귀찮은 들가에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던 보안 요원들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먹으려던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어떤 음식에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이 있는 응급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 주인님이 괜찮아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작은 영웅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김 노인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한마음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특별히 면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호떡 봉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 노인의 모습은 아까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핏기 없는 얼굴과 앙상한 팔목이 그의 고된 삶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김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호떡 봉지를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놈 백구가 결국 해냈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백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백구가 어르신 살리려고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왔어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호떡 하나를 꺼내 김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노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천히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달콤한 맛을 음미하듯 오랫동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그의 메마른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삶의 고단함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자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충견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호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살린 기적의 묘약이었고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과연 이 기적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 노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백구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된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제 이 작은 기적은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이 호떡을 먹고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그 뒤에 숨겨진 백구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병원을 넘어 순식간에 지역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곳은 바로 할머니의 삶의 터전이었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옆집 강씨, 아주머니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글쎄, 그 백구가 자기 주인이 쓰러진 걸 알고 박할머니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대. 주인이 호떡을 좋아해서 그거 먹이려고 이틀이나 굶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증언과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더해지자 의심은 곧 감탄과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생성학의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내쫓으려 했던 더러운 들개가 실은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과 무정함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백구를 향해 썩 꺼지지 못해 라고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좌판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김노인과 백구에게 사죄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마터면 제 이기심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빚을 갚겠습니다. 박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는
시장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 역시 백구를 의심하고 냉대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박 사장, 어디 자네뿐이겠나. 나도 속으로는 저 애 때문에 장사 망치겠다 싶었는걸.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이웃이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밥벌이에만 급급했으니 시장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냉담함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곧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김노인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 즉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쌈짓돈을 털어 성금을 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은 가장 좋은 과일로 병문안 선물을 준비했고 정육점 사장은 김노인이 퇴원하면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며 한우를 따로 빼놓았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이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의 병원비와 생계비를 돕고 싶다는 후원 문의가 빗발쳤고 백구에게 좋은 사료와 집을 선물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백구를 올해의 의로운 동물로 선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한 마리 개의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무연고 죽음, 즉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노인 역시 하마터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뻔했지만 백구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물론 박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호떡 장사도 뒤로 한 채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김노인을 간호하고 백구를 돌봤습니다. 할머니에게 김노인은 이제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 민수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그런 아들이 보낸 사랑스러운 손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죽을 쑤어 김노인에게 떠먹여 주었고 밤에는 백구가 춥지 않도록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김노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던 눈빛에도 서서히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과연 김노인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백구와 재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인연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이제 그 감동적인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의 집중 치료 끝에 김노인은 마침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조금이지만 병실 복도를 걸을 수도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막대한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전국의 후원자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받아야 할 재활 치료와 약값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조용히 눈을 감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 같은 놈 때문에 할머니까지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으라고
김 노인은 자신을 찾아온 할머니에게 애써 퉁명스럽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김 노인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밖에서 어르신만 애타게 기다리는 백구 생각 안 나세요? 그리고 우리 시장 사람들, 또 어르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 사는 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제 다 계산하면서 사나요? 그러니 어서 기운 차리고 일어서셔야죠. 백구랑 같이 우리 가게 와서 호떡도 드셔야지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김 노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할머니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염치 없지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백구랑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노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생기자 치료 효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고된 재활 훈련도 불평 한마디 없이 꿋꿋이 이겨냈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병원 측의 특별한 배려로 백구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일같이 병원 밖에서 주인만을 기다려온 백구를 위한 병원의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간호사의 품에 안겨 병실로 들어온 백구는 침대에 앉아있는 김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 주인의 얼굴을 핥고 품에 파고들며 온몸으로 재회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백구,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다. 김 노인은 앙상한 팔로 백구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 역시 주인의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며 마치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그리움을 토해내듯 낑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와 의료진들, 그리고 병문안을 온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진하고 감동적인 교감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물과 인간 사이의 교감은 때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니멀 테라피라고 불리는 동물 매개 치료는 환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신체 재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백구는 김 노인에게 그 어떤 명의보다도 더 훌륭한 치료사였던 셈입니다.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생선가게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서 머뭇거리다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김 노인에게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백구를 내쫓으려고만 하지 않았어도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고생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지만 김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어서 일어나세요. 왜 사장님 탓입니까? 다 제 팔자 소관인 것을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지난날의 오해와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화해와 용서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바로 할머니와 김노인, 그리고 백구. 이 세 식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노인은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꼬리를 세차게 흔드는 백구와 어머니처럼 자상한 미소를 띤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병원 앞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의 퇴원을 뜨겁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 사장은 미리 준비해 온 두툼한 겨울 외투를 김노인에게 입혀주었고 강 씨 아주머니는 백구를 위해 최고급 사료와 푹신한 계집을 선물했습니다. 김노인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노인이 살던 낡은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당장 그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나섰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김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당분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 아들이 쓰던 방이 비어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할머니의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자를, 그것도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눈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이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노인과 백구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느꼈고 그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노인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폐를 끼칩니까? 절대 안 될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폐라니요. 오히려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적적했는데 이제 말동무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백구도 더 이상 추운 데서 떨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우리 셋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설득에 김 노인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겨울의 작은 호떡 좌판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마침내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단칸방은 이제 세 식구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저마다 음식을 한 가지씩 해 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김 노인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주인의 곁에 얌전히 엎드려 행복한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뜨끈한 밥 한 그릇을 퍼서 김노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이렇게 따뜻한 밥 지어드릴게요. 그 말에 김노인은 밥그릇을 든 채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의 작은 떨림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김노인, 그리고 백구는 정말 한 가족처럼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고 김노인은 집안을 청소하고 백구를 산책시켰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김노인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두 사람의 사이를 오가며 애교를 부렸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순히 세 식구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이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작은 날갯짓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삭막했던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호떡 좌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할머니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 김노인이 함께였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김노인은 할머니를 돕겠다며 매일 시장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서툰 솜씨로나마 반죽을 도우며 할머니의 일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좌판 아래에는 어김없이 백구가 얌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더 이상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목에는 백구라는 이름과 함께 할머니의 연락처가 적힌 예쁜 이름표가 걸려 있었고 시장 상인들은 물론 손님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시장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호떡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식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좌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함께 계시니 너무 보기 좋네요. 백구야, 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 따뜻해졌어. 고맙다.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할머니의 호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좌판 앞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달콤한 호떡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선가게의 박 사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백구를 위한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 주었고 김 노인과는 어느새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되어 함께 장기를 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차갑고 삭막했던 시장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사람 사는 정과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김 노인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고 백구는 그들 주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앞장섰습니다. 길게 핀 개나리와 벚꽃이 새 식구의 앞날을 축복하듯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아직 제대로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할머니도 덩달아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 할머니를 처음 뵌 날부터? 아니, 병원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부터 제 남은 인생을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늙은이지만 괜찮으시다면 저와 남은 여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김 노인의 수줍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의 얼굴은 소녀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김 노인과 함께하면서부터 잊고 있던 설렘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김 노인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곁에 있던 백구가 마치 그들의 약속을 축하라도 하듯 하늘을 향해 힘차게 짖었습니다. 멍, 멍.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팡파르처럼 따스한 봄날의 하늘 아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한겨울의 시련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호떡
좌파는 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호떡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김 노인은 더 이상 호떡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좌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소중한 장소이자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복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따뜻한 호떡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희망을 굽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는 언제나처럼 충직한 반려견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백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당신의 백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작은 관심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온기가 되어준 할머니와 김노인, 그리고 그 둘을 기적처럼 이어준 백구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핏줄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뛰어넘는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날 할머니가 백구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시장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백구를 내쫓았다면 한 소중한 생명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쓸쓸히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고 말 못하는 작은 생명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백구와 같은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